배웠는 이런 수열들을 이제 보통 일반한 AN이라고 표현하는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이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이 N의 값이 무한히 커질 때, 왜 무한히 커지는 것만 이야기해요? 지금 무한 수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수열이라는 건 무한히 나열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몇째 하는 그 N 값이 무한히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질 때 그 일반한 AN이라는 값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 뭐 알파라고 적었지만 꼭 알파가 아니어도 어떤 값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야. 그런 값이 결국은 가까이 되더라, 뭐 어떤 값에 가까이 가더라, 되더라 라고 할 때 이걸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렴. 그리고 이때 이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이라는 거는 무한히 가까이 갈 때의 상태를 극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좀 너희들이 뭐 어떤 아주 견딜 수 없는 직전까지의 극한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무한히 진짜 더 이상 하지 못한 그 순간까지 무한히 했을 때, 알겠어? 그때까지 했을 때 딱 그 값에 가까이 가는 값을 우리는 극한값. 좀 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조금 확인을 해봤어. 아, 존재는 한다라는 거야. 0 같은 거 있었어, 그렇지? 0 말고도 되게 많아, 다양하게.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 수열을 선생님이 조금 바꿔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1 더하기 1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선생님 수열을 바꿔버리게 되면 일반항이 뭐가 돼? 1 더하기 n분의 1. 이런 게 일반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1이 무조건 더해진 상태니까 아까랑 생각해보면은 0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1이라는 값에 가까이 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 이런 애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만들면, 지어내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발산하는 애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값이 없는 거지. 얘가 무한히 커지니까 발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무한히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마이너스 무한. 무한대는 무조건 커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기호적인 표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한 번 더 다시 기호를 써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기호를 쓴다. 앞으로 어떤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내가 무한히 뭘 해보겠다, 나열해보겠다. 무엇을? N을 무한히 나열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N을 무한히 나열하였을 때, 얘를 무한수열로 N을 무한히 나열하였을 때 기호는 리미트. 여기서 로그처럼 앞에 철자 3글자를 쓴다. 길게 안 쓰니까. 기호처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일반 한이. 그러면 요 N이랑 요 N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일치돼야 되겠지? 우리가 시그마 쓸 때 K를 일치시켜주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N이 아니라 다른 거면 얘도 그거에 맞춰줘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N을 쓴다, 알겠지? 그래서 요 개념이 바로 어떤 수열 AN의 극한을 나타내는 표시야. 이게 만약에 발산한다고 하면 그냥 발산 이렇게 적어도 되고, 지금처럼 수렴하는 상황을 굳이 적는다고 하면 수렴한다면 그 값이 어떤 값? 수렴값, 즉 그걸 우리는 극한값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의미만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알겠지? 수렴 발산이 어떤 애인지. 그래서 여기 264쪽에 밑에 그래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에 265쪽 있지, 265쪽에 보면 발산하는 애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설명이다, 설명. 교과서에서 한쪽 분량의 설명일 뿐이다,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한 번 더 요약 탁 해놓은 게 뭐야? 그 밑에 이제 키포인트 있지? 키포인트 보면은 요약이 탁 되어있지, 그치? 그게 이제, 수렴하면 극한값 뭐 있는 거고,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면은 무한히 커져서 발산하는 플러스 무한대, 또는 아주 작아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얘를 여기서 안 했지만 거기 하나 더 나와 있긴 하니까 이거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진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거든. 그 진동은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2가 나왔어. 그러면 둘째 항은 마이너스 4야. 셋째 항은 8이야. 넷째 항은 마이너스 16이야. 지금 선생님이 쭉 적은 걸 보니까 이게 어떤 애인 것 같아? 계속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서 첫째 항이 2이지. 등비수열이지. 그러니까 우리 공식에 따르면은 A, 2, R,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뭐
계산은 안 돼. 지금 다른 거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서 1번하고 굳이 적으면 2에 마이너스 2에 n-1 그리고 계속 더 나열할 그런 수열인 거야. 얘를 그래프처럼 한번 찍어 나타내 본다면 첫째 항일 때는 2였으니까 한 이 정도, 마이너스 4 이 정도, 8 이 정도. 지금 선생님 다 찍기는 힘들지만 얘는 이렇게 막 찍히겠지. 그러니까 뭐야? 뭔가 진폭이 이렇게 증폭하는 것처럼 이렇게 찍히겠지. 그걸 조그맣게 나타낸다면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치? 이런 식이니까 발산은 확실한 발산인데 발산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 진동은 이런 진동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진동 발산이라고 해. 진동인데 커지면서 점점 발산하는 거야. 또는 이런 것도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뭐야? 일반항을 굳이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1에 n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걸 계속 나열하는. 그럼 얘가 어떤 애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이렇게. 그치? 그 폭은 더 늘어나진 않지만 순수한 진동이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애들도 수열은 수열인데 어쨌든 수렴하지는 않는 애들. 알겠어? 그래서 진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진동이나 뭐 진동 발산 이런 것들. 뒷자리에 넘겨보자. 그래서 이제 아주 교과서적인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본다. 1번. 지금 얘가 수열 표시해놓고 있는 거야. 우리 중괄호가 수열 표시지, 그치? 이렇게 n분의 1이라는 수열이랑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랑 뭐 이렇게 4개가 있어. 얘를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이거 보면 어떻게 뭐 공식이 있나요? 극한값대에서는 공식이 있기도 있지만은 우선 베이스는 그거야. 너희들 직관적인 판단이다. 알겠지? 아,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알겠어? 그래서 n을 무한히 키운다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될까? 1번 같은 경우는 분자는 가만히 1로 있는데 밑에가 계속 커지잖아. 아까 해봤지? 우리 찍어봤지? 0에 가까이 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 알겠어? 0의 수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기호로 나타낸다면 1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리미트 n을 무한히 크게 했을 때 그치? 무한대로 했을 때 1단항 n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0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극한값 0.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 그치? 아, n분의 1이 아니라 n 플러스 1이지? 얘 같은 경우는 기호로 굳이 적으면은 이렇게 적으면 얘는 n이 무한히 커지면 이건 점을 찍어봐도 대충 이렇게 계속 찍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 얘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될까? 뭐 1이 더 붙어있는 것도 뭐 되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자체가 무한히 커지니까 어디로 가겠다? 발산하겠다. 무한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이너스 2n이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있으니까 n이 무한히 커지는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꼽혀졌어.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무한히 커지는 숫자에 마이너스까지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무한히 작아지겠지. 1을 더해도 이게 워낙 마이너스로 작아진 숫자니까 이건 뭐 대도 안 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뭔데? 찍어봐도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그래프 상에서 한번 나타내봐. 1을 넣었을 때는 얼마가 될까? 1, 마이너스. 다시 2를 넣으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아까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있죠. 계속 이렇게 찍히겠지. 그치? 아, 계속 작아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은 아 이거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던 예를 들었던 애라서 그래프 안 물어봤는데 7, 8번 닦아야 지금 n분의 1이라고 하는 애니까 한번 찍어본다 생각하자. n에다가 1, 2, 3, 4 넣어보면서 1 넣어주면 1이지 2 넣어주면 2분의 1 3 넣어주면 3분의 1 4분의 1 이런 애를 찍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까운 애가 되겠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 점으로 찍히긴 하지만 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 되겠어? 이게 중요해. 되겠어? 그리고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 극한 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미통리를 뭐 이렇게 두 그리도 들어가거나 하진 않을
아직 조금 더 먼 옛날이겠지만 이 자연계 같은 경우는 또 적통 뒤에 부분대로 나가지만은 학교 진도가 극한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수초 들어갈 거거든요. 수초 들어가야지 또 해야 돼. 기대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초 들어가게 되면은 3단원이 함수의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이 얘랑 연결돼요. 그래서 연결되니까는 특히나 걔는 수열에서 극한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인문계 친구들은 미통기에서 1단원으로 배우게 될 애들이고 자연계 친구들은 수투에서 3단원에서 배우게 될 애들이야.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좀 더 그래프를 좀 많이 이해하면서 근데 지금 선생님도 보면 이게 막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한번 찍어서 그런 것처럼 그때는 찍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좀 연속적이게 매끄러운 함수를 가지고 이제 극한을 가는 되겠다. 조금 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결시키려면 한번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것도 그래프로 생각하면 1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1차 함수처럼. 이건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생각하면 돼. 얘는 1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생각하면 돼. 그렇지? 얘는 분수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생각하는 거야. 지금 따지고 보면. 되겠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나타내기는 좀 모호한 거고 지금 딱 봐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한번 나열해볼게 선생님이. n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첫째 하나 뭐가 되죠? 요거는 이거 3까지 곱해져서 3 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는 2가 곱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마이너스 3. 그 다음 다시 3.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왜?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부호만 계속 왔다 갔다 바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진동한다. 이걸 그래프 그리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찍어볼 수는 있겠지. 이렇게 진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진동한다. 근데 진동한다는 건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해놓고 얘는 값이 아니고 진동이기 때문에 그냥 진동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눈으로 해서 나타내기도 하거든. 이건 값이 있는 거고. 근데 얘는 그냥 진동하는 애거든. 진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진동 발산도 얘기했는데 그치? 그래서 확인 체크 2번 202번 같은 경우도 한번 풀어보아라. 근데 너희들한테는 202번에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지금 안 했던 식이 들어가 있으면 어렵잖아. 사인. 그러니까 사인도 있긴 있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극한 파트는 너희들의 그 직관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 알겠지? 왜냐하면 계산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도 좀 있고 그리고 계산으로 풀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지만 직관적인 판단만 잘하면 아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식 같은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 여기 급한 거 계산하는 정도까지나? 계산 엄청 하고 어려운 건 말고 그냥 아주 살짝 계산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옆 페이지 267쪽에 한 1, 2번 정도까지 3번부터는 공식이 되는 문제들이 되는 거거든. 공식 전까지. 네. 오늘은 나갈 거 다시 말대로 오늘 이게 중요해서 지표 가서 다 까먹었지. 근데 그건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기억나? 그 시험을 봤지만 잊어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너희들 2학기 돼서 다시 재탕 놀지도 모른다. 수원 왜 그러냐면은 2학기 때 미통기랑 적통이랑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거에 있어. 그게 발표가 났단 말이야. 올해 8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선행금지법이 있어요. 우리 학교 시험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했어 너희들 선배들 때부터. 근데 올해는 정식 된 거야. 모든 학교가 다 올 8월부터 지금 2학기부터 해당이 되니까 너희는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시범학교겠지. 작년부터 됐고. 그래가지고 선행금지법이 뭐냐면 학교에서 선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저희 따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안 넣는 거야. 아, 진짜다. 그래서 작년에 너희 선배들이 그랬어. 근데 어떻게 만나요? 지금 쟤다 수원 정범이 계속. 너무 신기했다. 근데 잠깐만. 근데 그게 정범이라는 게 굉장히 너희들 압박해요. 이번도 전공이잖아요. 이번에 시도 전공이잖아요. 이거 빼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재탕을 치는 거야. 재탕을 하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다 전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 2학기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가 원래 미통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많이 나간 상태여서 수원은 벌써 1학기 때 끝났고. 근데도 그것 때문에 수원 정범위를 중간기말을 다 봤어. 2학기 때. 응, 2학기 때. 제 방학 때도 그냥 미통이 안 나가고 1학기 거 목숨까지 왔는데. 어차피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안 좋은 게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요.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 왜냐면 그게 참 그런 게 한 번 배워서 안 까먹으면 괜찮아. 그러면 뭐 딱 학교 3월달에서 또 진도 나가서 뭐 시험 보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막상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3월달 너희들이 지금은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랑 모의고사도 몇 번 안 보기도 하지만은 그 속도 자체가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좀 빨리 나간다 이런 느낌을 안 받거든. 근데 나중에 3학년이 돼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면 뭐 최저를 준비하건 또 혹시 정시를 준비하건 간에 느낌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나도 준비를 막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거의 이렇게 나오거든. 6월달 거의 7월달이면 벌써 정범위가 다 끝나야 되는 거야. 자연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 친구들 중에 이제 B형을 보지 않는 친구들이 많지만 A형 많이 보지. 그러면 또 A형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좀 안 좋은 거야. 걔네들이 또 자꾸 A형 보니까 밀리는 느낌도 있고 약간 못하는 애들 또 보긴 하지만 A형을 거의 대부분 봐요. 자연계. B형 보는 애들이 거의 없어. 70%, 80% 빼먹나? 그럼 뭐 상모작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과 할까? 무영어 걔네 빼고 거의 다 A였지. 뭐 지금은 그냥 여자니까. 그러니까 각자 학교에서 뭐 모의고사를 대비해가지고 몇 번을 복습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요새는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준비한다라는 게 수학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 솔직히 최저만 준비하는데 수학을 선택 안 하면 뭐 솔직히 상관은 없는 일이야, 그렇지?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최저를 준비할 때 수학을 선택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좋은 국립대 같은 경우는 최저를 선택할 때 3과목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 3과목이나 아니면 4과목을 다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3개 정도 안에 수학을 꼭 어쩔 수 없이 넣어야 할 때 이제 과연 몇 등급 정도 받아야 되나. 국립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 4는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뭔가 4를 받는 게 있으면은 3이 2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평균적으로 3을 다 해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최저가 좀 맞춰지는 편이고 국립대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가까운 사립대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진 않고 뭐 2개만 합해서 9, 10 이렇거든? 그러니까 개명대 대부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영남대만 해도 최저가 좀 더 높다. 영남대는 그래도 나름 다르다. 개명대보다 훨씬 좀 더 미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학을 어디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뭘 최저로 해야 되지? 그래서 과목 몇 등급 정도 받아야 되지 할 때 고려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3학년 가서 준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정시를 지금부터 준비할 생각들을 우선 하지 말고 내신을 잘해야지 열심히. 내신이 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신을 하려고 해야 된다. 정시를 지금 생각하지 말고. 우선 2번 문제 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4번, 3번, 1번 같은 거는 이런 건 좀 안 했는데 아까 좀 모양이 달라졌거든? 이거를 우리가 많이 나열했을 때, 즉 무한히 나열해 보았을 때 그 극한값이 존재하겠느냐, 그러면 존재한다면 얼마겠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면 좀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입장에서 얘를 본다면 숫자를 우리가 하나하나 넣어봤었단 말이야. 그렇지?
넣어볼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넣어보자. 알겠어?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으면은 너무 숫자가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야. 계산해서 분배 법칙을 쓰는 거다. 그러면 2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좀 전에 선생님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무한히 나열하면 어디로 갔었어? 0에 갔었어. 그러니까 얘는 n을 무한히 크게 하면은 무한히 나열하게 되면은 얘는 점점 0에 가니까 2에 가까이 가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알겠지? 그거를 굳이 눈으로 확인하자면 막 찍어보겠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1 넣어보게 되면 여기다 넣던지 여기다 넣던지 1 넣어보게 되면 1이고, 그렇지? 2 넣어주게 되면은 뭐 조금 빠지고, 그렇지? 여기서 1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됐다가, 그렇지? 그 다음에는 또 2를 넣게 되면은 0.5니까 조금 올라가졌고, 조금 올라가겠지? 그치만은 아무리 여기에 큰 수를 넣어서 뭐 100을 넣고 100만을 넣고 한들 여기 2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넘어서겠어? 안 넘어서겠어? 안 넘어서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찍어서 판단해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꼭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초반에만 지금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과 n분의 2n-1 이렇게 생기면은 그 값이 얼마나 2에 가까이 가. 그래서 이런 걸 바로 계산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요거가 지금 0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배웠으니까 얘는 2에 가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고 그 극한값이 2라는 이야기지, 그렇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도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넣어볼게, 값을 넣어보게 되면은 여기다 1 넣어주게 되면은 뭐가 되지? 그려보는 거다가 1 넣어주게 되면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될 거야. 그랬다가 2 넣어주게 되면 다시 2가 될 거야. 참 2.2가 치자. 그랬다가 다시 0이 될 거야. 다시 이게 될 거야. 이건 뭐야?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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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렇지? 이것도 진동이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뭔가 똑같은 값에서 왔다 갔다 혹은 똑같은 값이 아닌데 점점 커지면서 왔다 갔다 이건 다 진동이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진동한다. 그래서 발산에 해당하는 거야. 값이 오는 거지. 발산에는 말산이라고 하면 돼. 발산.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보시면 여기다 진동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사인 값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나열을 한번 해볼게. 이거는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사인 2분의 파이 이 첫째 아니야.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사인 파이 이렇게 돼. 둘째 항, 셋째 항은 사인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제 이걸 값을 까먹어서 아마 기억이 안 날 건데 뭐 임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만 100점 받을 생각 안 해도 솔직히 몰라도 돼. 사실 그렇게 많이 빈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연계 친구들은 중요한 아이 어차피 삼각함수를 한다. 그렇지? 했지? 했는 사람 있어 여기. 그래서 알아야 돼요. 사인 그래프를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너희들 예전에 과거에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최대 최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1-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록볼록으로 그렸었어. 기억이 안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딱 한 번 딱 그려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한 바퀴 360도, 파이가 180도거든. 그래서 이 파이 딱 해주고 이게 또 다시 그리고 이게 또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야. 이쪽으로 똑같은 게 반복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얘를 이 진짜 삼각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열로 보는 거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값만 알면 되지, 그렇지? 그 값을 봤을 때 사인 2분의 파이는 이게 2파이니까 파이가 2분의 2파이거든? 이거 그렇지. 그랬다가 사인 파이니까 이렇게. 그랬다가 2분의 3파이니까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2파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래가 오겠지, 그치? 얘도 진동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얘 진동이야, 진동. 얘 진동이야. 똑같이 하면 발산, 진동. 그치?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배는 아니야. 여기가 거꾸로 이런 식으로 분배하면 안 되는 거지. 분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배운 적은 없어. 이걸 함수처럼 그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존할 게 뭐야? 넣어보는 방법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넣어보게 되면 나중에 가면 뒤에 이거 계산법을 배우게 된다.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넣어볼 수밖에 없어. 넣어보게 되면 1하고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 건 맞아. 하지만 이 n 제곱이라고 하는 애의 커짐은 분모의 커짐보다 올드하거든 지금.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훨씬 더 큰 수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나누어도 이게 나눈 것이 0.5였다가 계산만 생각해. 0.5였다가 내가 나누게 되면 1점 얼마였다가 2점 얼마였다가 어때 지금 이 숫자들을 적어보니까 아 점점 커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발산할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이걸 뒤에 가서 계산하는 법을 선생님이 잠깐 미리 소개를 해주면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이랑 쭉 하면서 확실한 거 하나는 배웠어. 확실한 거 하나. 그 확실한 거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값은 이제 너희들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확실하게 뭐다? 그렇지. 얘는 확실하게 0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어. 이걸 조금 더 이걸 조금 더 이제 응용해가지고 적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c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c는 뭐냐? 이건 상수를 말하는 거고 이 n이라고 하는 건 변수를 말하는 거야. 얘가 점점 변하는 거. 밑에는 점점 변하니까 점점 커지는가? 이건 그냥 어떤 숫자, 꼭 1이 아니라 다른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어떤 숫자가 왔을 때 이 값은 무조건 0에 간다라는 사실이야. 계속 이런 문항. 이게 음수가 오면은 그래프상에서 이게 양수면 이런 문항이 되는 거고 이게 음수면 이런 문항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치? 찍어봤을 때.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다라는 사실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되겠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무한대분의 시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왜? 이 말 자체가 무한대로 한다는 뜻이니까. 그치? 무한대분의 상속도는 무조건 뭐다? 0이다. 알겠지? 그 극한값이 0이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이거에 뭘 계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극한을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제곱 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이대로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n이 어쨌든 무한대로 커지니까 0은 아니거든. 그치? 그러면 분모, 분자 똑같이 나누어 볼 수도 있어? 없어? 있다. 얘는 성립하지. 그치?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얘도 뭐로 나눠? n으로 나누고 얘도 n으로 나누고 얘도 n으로 나누는 거야. 공평하게. 그래도 식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식을 한 번 더 적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는 1이 되겠지? 얘는 n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n이 될 거야. 사실 이 다음 계산을 할 때는 리미트 성질을 좀 배워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곧 리미트 성질이 들어갈 건데 이 리미트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리미트가 우리가 정의가 뭐였어? 무한히 나열한다는 상태지 어떤 값을 대입한다는 뜻이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리미트라고 하는 애들은 각각의 상태를 무한히 해준다는 게 성립이 돼요. 우리가 이제 나누어 계산서 분배법칙 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도 무한히 얘가 이런 식이 됐을 때 번분수가 됐을 때 얘도 무한히 해주고 얘도 무한히 해주고 얘는 무한히 해봤자 1이고 이런 의미가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얘를 무한히 하면 무한대가 되고 얘는 무한히 해도 1이야. 왜? 변수가 없으니까. 얘는 무한히 하면 좀 전에 뭐라고 배웠어? 0이 돼.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1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 우리 좀 전에 눈으로 찍어서 확인해 놨는 것처럼. 되겠어? 이걸 뒤에 가서 배우게요. 알겠지? 이렇게 계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 체크 문제 한번 다 같이 해본 거고 267쪽에 방금 얘기했던 그 리미트라고 하는 리미트 성질,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리미트라고 하네. 우리가 이거 증명
건데 이 둘의 리미트를 계산하라. 무한히 나열해라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무한히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무한히 나열해봐. A1, B1, A2, B2, A3, B3. 그래서 AN, BN. 그다음 계속. 그러면 걔네들끼리 더하기로 계속 붙여지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A는 A끼리 쫙 모을 수도 있고 B는 B끼리 쫙 모을 수도 있겠지. 적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 AN 따로의 극한과 BN 따로의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둘이 같이 계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분배 법칙처럼 나누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값이랑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 값이랑 따로 계산해도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도 성립을 한다. 나누어 계산된다. 마치 시그마처럼. 시그마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나누어 계산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된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본다고 하잖아. 여기 밑에다가 그러면 N1, B1, N2, B2 그래서 AN, BN이 됐다가 그 옆에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열해 보는 거야.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우리는 알려져 있는 거 지금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극한 얘가 어느 값이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느 값에 가까이 가느냐를 묻는 거니까 원래는 곱해진 거에 대한 극한 값을 구하는 거지만 A는 AN대로의 극한과 B는 BN대로의 극한을 따로 생각해봤다가 어차피 결국 끝에 가면 뭐가 돼? 곱해지는 개념이니까 곱한 걸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렇지? 얘도 역시 나누어 계산을 해도 되는구나. 따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래서 마치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는 곱셈에 있어서도 나누어 계산이 된다. 시그마에서는 가능했어 안 했어? 안 했던 거다. 리미트만 된다. 알겠지? 시그마는 안 된다. 시그마는 못 가지면 빼고 더하기 빼기. 알겠어?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까지만 되고 뭐 실수배 같은 것만 잠깐 나올 수 있고 그렇지? 근데 얘는 곱하기.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같은 개념으로 리미트 나누기에서도 마찬가지다. BN은 들어오다. BN 이렇게. 이게 리미트라고 하는 애는 상태야. 무한히 크게 해보겠다라는 얘는 크게 해서 나열해보겠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아니라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 나중에 그 가까이 가는 근접 값을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막 속속들이 막 이게 막 섞여 있어. 다 나누어서 계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나누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그렇지. BN이라고 하는 애가 0이어서는 안 돼. 0이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나누어 계산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하나 세 번째로 나눠보면 이렇게 실수되는 거 AN의 C를 좁혀내는 C라고 하는 애는 이거 나열해 보시면 한번 그러면 CA1, CA2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CAN 냈다가 CAN 플러스 해서 계속 나열해 보는 거니까 그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C는 우선 뺐다가 AN의 극한값을 찾아서 다시 C를 곱해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C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시그마처럼. 되겠어? 그래서 얘를 C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C는 가면 상수 같은 그렇지. C는 상수만 가는 거 맞아. 상수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변수만 N이고 지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1번 박스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런데 알파벳하는 안 썼다. 알겠지? 시간 관계다. 알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수렴하면은 이게 이렇게 다 나누어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제 너희들 학교 시험에서 시험을 볼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성질들이 대부분 다 통하는 애들 위주로 문제가 나오거든. 이 선생님이 시그마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대전제가 있어. 대전제. 선생님 성질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그마 성질이 나누어 계산이 되려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전부 다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한다는
얘는 솔직히 발수는 아니에요. 어떤 거? 아, 수렴한다는 전제에서는 이렇게 나누어 계산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발산을 한다면 원래 얘가 발산을 해. 얘는 수렴을 해. 그래도 이 값은 뭐겠어? 발산했거든. 알겠어? 그러니까는 이런 거 쓰는 거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수렴할 때만. 그러면은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못 써요? 못 쓰는 거야. 네. 할 수도 없는 거야. 이 자체를 쓸 수도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꼭 쓸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이렇게 해놓고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그거는 수능 문제야. 좀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인문계에서는 잘 내지 않아요. 근데 수렴이 진동 안 하는 거지. 진동은 발산에 들어가는 거잖아. 수렴은 어디 가까이 가는 값이 정확히 있어요. 값이 뭐가 이 값에 가까이 가네 이런 게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수렴이라고 해요. 발산이 뭐한데? 발산은 플러스 뭐한데 마이너스 뭐한데 마이너스 혹은 진동. 알겠어? 그런 것들이야. 이거는 수렴할 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애들이다. 지금 요런 거 문제 하나 정도만 풀어보고 우리 마칠게. 알겠지?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개념 체크니까 너희 269쪽을 펼쳐봐. 269쪽에 보면은 문제가 이거 문제를 줄 수 있거든. 바로 저 문제 볼게요.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이거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얘는 각각의 값은 몰라. 이게 지금 4고 이건 3이고 이거 구하라고 하면 근데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 노리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잖아. 그러면 얘가 수렴하니까 당연히 이게 존재했을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달래도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그리고 얘도 물어봤어. 물어봤다는 건 수렴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 그치? 그런 경우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수렴값이 있을 거다 해서 얘를 알파, 즉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다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알파라고 두고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베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요. 알파 베타는 3이에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지. 그치? 이렇게 고쳐서 푸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이제 정식으로 올바르게 푸는 거는 여기서 이 전체가 수렴한다고 했지 얘네가 수렴한다고는 안 했잖아. 솔직히는 안 해서 그런 말은 없거든. 우리가 유추해 본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풀어도 틀리진 않아. 맞긴 맞아. 왜냐면 수렴하거든 얘는 진짜로. 그래서 얘를 고치는 이 자체로 고쳐주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제곱 공식 쓴 거지 지금. 그치? 변형 공식. 변형 공식 써서 an 플러스 bn 제곱 마이너스 여기 있어. 요 모양이. 그리고 얘는 하려면 2 an bn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치?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지. 쳐주고 그러고 나면은 이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네. 알겠어? 그게 요 값인 거야. 4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2 곱하기 3.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지만 쓰는 방법이 살짝 다른 거야. 모르지? 어떤 깐깐한 선생님은 얘를 서술형으로 냈는데 아까처럼 쓰면은 감점을 시키고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이게 모범답안이거든? 이해되겠어? 아까처럼 써도 다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겠지. 아까는 수렴한다고 그냥 무작정 쓴 거고 얘는 얘 자체를 수렴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아다로 원자를 그러니까. 이해됐어? 알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교과서 기본적인 거야. 3번까지만 하자. 3번은 눈으로 봐봐. 눈으로 봐보면 아까 이 비슷한 거 했거든 앞에서. 그치? 이 n분의 1이 0의 감을 우리는 이용하자. 1번 답이 그러면 3이라는 걸 이해하겠지? 네? 3번의 1번 말이야. 3이라는 걸 알겠지? 그치? 3번의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 거꾸로 모양이야. 밑에가 n제곱이고 위에가 2n이잖아 지금. 그치? 왜? 위에도 무한대로 가고 밑에도 무한대로 가. 하지만은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0해가지고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분모 분자를 다 n으로 나눠보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알겠어? 그래서 밑에가 훨씬 더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0에 갈 거야. 3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n분의 3이 어디로 가 있어? 0에 가. 그치? 0에 가는 애들이니까 앞에 갈로가 어디로 가? 4에 가. 뒤에 갈로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2에 가.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곱해지는 마이너스 거니까 8에. 마이너스 8에 가겠구나. 계산 과정이 막 복잡한 게 아니라 직관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알겠지? 무한했을 때 이 n이라는 값이 무한히 커졌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다. 알겠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기본적인 거.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가면 가시죠.